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밤 10시가 됐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 결과론적으로 또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기일 통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희 방송으로 좀 그런 비관론은 좀 날려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두 남자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제가 안녕하냐라는 얘기를 요즘에 잘 안 물어보긴 합니다. 왜냐면 다들 일단 만나시면은 표정들이 그리 좋진 않아가지고 뭐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얘기를 안 나눌 수는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기로라도 안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분 다 상황이 좀 이렇더라도 안녕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요 주제를 이 주제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권을 먼저 할 거다라는 예상을 두 분은 먼저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네, 아까 먼저 할 거는 예상 못 하셨군요. 예. 왜냐하면 윤상현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월 26일 이후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을 것이다. 네. 네. 그 후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네.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힘의원들이 버젓이 계속 했는데 네.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게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헌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공표해 왔던 가장 중요한 선고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본인이 스스로 밝혔던 원칙 처리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보더라도 윤석열 파면에 대한 사건보다 한덕수가 더 뒤였죠. 10 며칠간의 저 뒤에 접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먼저 이제 파면이 되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에 대한 이 파면 선고 이후에 한덕수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덕수 같은 사람들을 해야 이게 당연히 맞는 거지. 우두머리를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이 상식을 헌재가 저버렸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최고의 이 기준을 적용하는 이 규율을 적용하는 헌재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사건을 진행하면 대한민국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 왔는데 이제 좀 참을성의 인내심이 한계가 이제 넘어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훨씬 많아졌다. 예. 헌재 위기, 헌법의 위기의 시간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당원분들이나 혹은 정치인분들도 뭐 본인 마음 고생도 참 많으실 텐데 주변의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랄까 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드리고 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지나 버리니까 그것조차도 어렵죠. 네, 그쵸? 당연히 네.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예상하셨어요? 예상을 못했죠.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안의 내용에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뭐 동조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체에 대한 것부터 판단을 하고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무래기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방향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덕수는 어쨌든 권한대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럼 최소한 네.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같이 나오든가 예. 판단이 같이 나오든가 예. 아니면은 네. 윤석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예. 요런 이제 순서로 나오든가 예.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 한덕수가 먼저 나오는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온다라는 일정은 예.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하지 못했다. 음. 네. 그 헌재 공보관이 오늘 기자들 대상으로 일단 폴한 걸 보면 내일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즉 윤석열 탄핵 네. 선고를 이번 주에 다른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같은 날에 할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질문이 일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으면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상도 좀 빗나가 보이고, 이제 일단 뭐 원인부터 저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제일 추측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요즘에는 네, 그런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댓글에 이 시청자분들이 막 화를 냅니다. 이 평론가 녀석들 맨 네. 틀린 전만만 해주고. 뇌피셜 그만해라. 아, 추측 그만해라.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예. 그럼 저는 여기서 뭘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아예 해주세요 그래도. 네,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 여러모로 죄송하고 네.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들 예, 사실 헌법재판관들 마음인데 그게 다 예.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는. 네. 그런 엄중한 현실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같이 퍼즐 한번 맞춰봐요. 네. 네, 그러나 이게 엄중한 현실이 있지만 예, 네. 그러나 이제 자꾸 말을 시키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그래도 뭐 예. 네? 여기 결국 몰라요 이렇게 예. 얘기하고 출연료 받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셋 다 같은 운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일단 뭐 분석을 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인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권한대행 체제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정비를 해놓고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해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네. 정도 희망 섞인 예측이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덕수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한 판단이 네. 아무래도 윤석열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지금 쉬운 상태가 아니냐. 판단이 쉽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판단이 지금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좀 이 원래는 여기서 원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한덕수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두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선고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 선고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이제 선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평의와 평결이 끝난 한덕수부터 어쨌든 간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선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고려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합쳐져서 네. 이런 선고가 나온 거 아니냐 예.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분석을 좀 이렇게 잘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뭐 이 합리성이 있는 얘기다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탄핵 사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몇 시간씩 우긴 거는 없는 거고 사실은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긴 거라고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왜 임명하지 않았는지 네. 이 얘기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긴 게 있는 것이고 여야 합의의 문제.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가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부분을 의심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떤 기록이나 또는 증언이 확보가 돼가지고 예. 이게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부담이 요거 낮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 문제를 일단 정리한 다음에 네. 윤석열 탄핵 때문에 이제 권한대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한 네. 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네. 예측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런 얘기면 예. 한덕수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의 선고는 아무래도 이제 기각이나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언론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황이다. 예. 예. 하지만 평론가님은 그 네네. 예상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예상입니까? 기각에 대한 예상을 말씀하신 예, 거죠? 기각을 네. 한다는 얘기는 헌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음. 왜냐하면 최상목이 했던 두 명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선택적 임명이 위헌이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세 명 전체를 다 하지 않은 한덕수가 기각이다라고 해버리면 헌법재판소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던 헌재는 뭐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가 되잖아요. 네. 또 하나 네. 네. 그것이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선고한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또 헌법재판소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가 이러한 법리,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유불리,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측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헌재가 왜 필요한가? 그런 정치 집단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면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합니까? 정치 일을 할 거면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덕수에 대한 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뭐 윤석열만 파면되면 되지 한덕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의 가치,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헌정 질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한덕수 기각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제가 이게 올렸는데 아니 아니, 언론이요. 언론에서 가지고.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네네. 말이 안 되는 네네.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이제 우리 윤정한 대변인께서는 당연히 헌법적 가치를 따지고 헌법소의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니까 지금 탄핵 사유로 올라간 거 딱 검토해봤을 때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원래 인용인데 네. 자꾸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지금 불편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윤석열 파면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예.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깨졌지 않습니까? 네.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헌법재판소가 다른 정치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믿음, 그 믿음을 이상하게 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예. 마냥 늦어지는 것이냐, 도저히 설명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변론 연결이 2월 25일 날 있었고 그 이전에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있다라고 다 공지가 된 상황인데 네. 한 달 이상 남았으니 그 이전하고 그 이전에는 반드시 하겠지. 네. 그거는 상관없겠지.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마냥 늦어지니 그 선거법 2심하고 연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그 않습니까? 오해를 헌법재판소가 지금 불러일으킨 자초하고- 당사자들이에요. 자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H측 가능성, 그거 자체를 무너뜨린 게 헌재이기 때문에 왜 윤석열 앞에서 헌법이 이렇게 무력화되는지 헌재가 스스로 자기가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가장 뭐 정치가 뭐 이렇게 진영에 나눠서 열심히 많이 싸우고 뭐 극한 대립을 했다고 하면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게 정치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걸 사법화를 많이 해서 예. 사법부에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 사법부에 의해서 국가적인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석파 탈옥이 이루어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면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사회가 혼란을 질서 있게 종료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루트가 그동안 작동했던 루트마저도 다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직면했기 때문에 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인용 뭐 예.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안 하고 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막 했던 사람이고 제가 헌법재판관이면은 탄핵을 인용을 합니다. 네. 네, 저 같으면은. 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죄송하지만은 입에 이제 올려가지고 지금 아니 죄송한데 그 정도로 그 네. 정도로 대한민국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 근데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논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네. 지금 또 이 보수 쪽에서는 네, 보수 네. 쪽에서는 또 각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막 해요. 그거는 예. 각하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남을 각하라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예. 그런 논리는 뭐냐면은 그 이제 의결 정족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150이냐 200이냐? 예, 151이냐 200이냐 요 문제를 네네. 가지고 200이라고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예. 저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건 아니지 않을까 정말로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예, 예. 기각으로 가는 논리는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한덕수 쪽에서 물론 이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내가 임명 안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방어 논리를 폈지만 예. 또 어떤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느냐 펼 가능성이 있냐면 예. 이런 얘기도 이제 한 거거든요. 임명하는 중이었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가요? 예, 임명하는 중이었다라고? 네, 한덕수가. 한덕수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진짜 창의적이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네네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상당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 위반이나 그다음에 법의 위반에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얼마나 이제 상당한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장기간 임명을 안 하고 이제 계속 있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예.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예. 최상목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다라고 예. 헌법재판소는 아마 그렇게 논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논리를 만들면 기각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는 논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 이제 막 주장하는 바 중에 그렇게 해서 한덕수가 기각돼서 돌아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네. 이제 그럼 임명한 게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 내려가 있는 동안에 결정한 게 그러면 다 무효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대한 이 독립적인 결정인 것이고 예.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이 판단은 그 자체로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예. 거기서 판단된 거에 대한 이제 그 이후의 결정이 귀속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또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또 막 흔들려고 할 텐데 네. 우리가 이런 모든 주장들을 막 뒤섞어 가지고 하는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플랜 B, 플랜 C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네. 이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세워놓고 있다라는 거를 간파해가지고 예. 거기에 맞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 마음속에 각자 짜놓고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사실 저도 생각이 조금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저 보수 쪽의 논리를 제가 뭐 어떤 뭐 편승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정말 어떤 헌법과 법리를 놓고만 판단하는 상황은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면 있는 그대로 판단해가지고 빨리빨리 국가적인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통령 파면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내려주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시간을 돌리면 검찰총장과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한 그 다음날 금요일에 윤석열 파면 결정이나 어쨌든 탄핵 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적 비용이 좀 덜 들었을 텐데 너무 오래 지연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뒤에 어차피 나올 얘기 다 얘기해 보면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윤석열 선고일이잖아요. 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이제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뭐 오늘 뭐 외신 기자 클럽 공문도 뭐 돌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뭐 오해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걸 실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취재 신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근데 문서 자체는 맞다. 그리고 예비 풀 짜는 것 때문에 문서를 돌린 건 맞는데 헌재 심판 날짜를 통보받은 건 아니라고 일단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 클럽이 뭐 당장
기자 풀담 받는 그 신청서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 날짜를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오해는 일단 뭐 좀 내려놓고요. 그래서 선거는 언제 한다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질문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방점을 언제 할까요? 지금 12.3 내란이 있고 난 뒤에 지금 107일째죠 오늘이 107일째. 네, 아 벌써 107일. 네. 그러네요. 107일이죠. 예. 곰도 사람이 되는 게 100일이면 되는데 아하, 곰도 사람이 되면 다 사람 됐겠네요 벌써. 100일인데 네, 정작 사람은 지금 다들 죽어 나가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고 걱정하는 거에 비하면 소위 말해 사회 지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국가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 107일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이고 예, 소위 말해서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 경제는 정말 참혹할 정도로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나? 나 정말 그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이야 전혀 문제가 없겠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본인의 일신의 안위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분들의 그러한 그 지연 때문에 결정의 지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계 상황에 치닫고 있는지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예, 정말 이 그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초기에 예. 내가 지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네, 네. 이유가 더욱더 우리 지치지 말자. 그들이 우리를 안중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를 분명하게 반듯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요. 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기로라도 절대 지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91년인가 99년인가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간 이어서 했던 적은 있는데 95년에 한번 95년인가요? 예. 그 선례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그 검사들 탄핵할 때 금요일에 윤석열 선고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을 때도 동일한 논리가 나와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그러면 수요일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있으니 그때 또 헌재가 수요일에 기일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목금으로 뭐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화요일 날 기일 통보를 하더라도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이 필요하니까 최소 그게 한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요일 날 고지를 하더라도 최소한 27일 이후가 된다. 27일, 네. 28일 이후가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헌재가 지금 선거법하고 지금 탄핵 심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연동돼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죠. 네, 네. 전일까요, 후일까요라고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민하 평론이 표정을 보니까 제 표정이 왜?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그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헌법재판소가 일하는 방식을 봤을 때 네. 금요일 날은 일정 공지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금요일 날 일정 공지를 해야 그래야 뭐 화요일이라도 네. 뭐 하겠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얘기를 해줘야. 근데 이번 주 내에는 어쨌든 일정 공지를 안 한다고 하면은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는 건지를 얘기 안 해준다고 하면은 네. 월요일 날 선고하는데 그날 뭐 일정 공지 안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화요일 날 하더라도 네. 수요일 건너뛰고 목요일이나 그러면은 뭐 예. 선고일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목요일 날 할 거면은 네. 기왕 그럴 거면은 그렇죠. 금요일 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럴 것이고. 네? 그게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럼 관례대로 뭐 금요일 날 해서 그 다음 날 쉬는 날이고 하니까 예. 금요일 날 합시다. 그럴 가능성이 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헌법재판소의 스타일대로 하면은 네. 제가 헌법재판관이면 오늘 그냥 합니다. 지금 합니다. 지금. 네. 지금 이 시간에요? 예, 그냥 지금 합니다. 네. 제가 헌법재판관이면은 예. 저도 답답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도 집에 가면 혼자 별 얘기를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기 지금 댓글 달고 있는 여러분과 심경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저도. 댓글 잘 안 보시잖아요. 예. 아예 어차피 다 뭐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쓰는지 다 알아요. 지금 거기 뭐 시뻘건 거 지금 하고 지금. 예? 근데요, 딱 맞추셨어요. 맞아요. 네. 예, 니들이 뭘 알아 이런 댓글 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예. 똑같다고요. 저도 생각이 예, 똑같은데 예. 어쨌든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여기 앉아서 제가 예. 여기서 헌법재판관들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어디로 가자 무슨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 최대한 어쨌든 이 상황을 뭐 이해해 보기 위하여 그리고 예. 어쨌든 또 설명을 조금이라도 정보를 뭔가 긁어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하여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느라 예. 제가 이렇게 좀 안정된 상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온 스타일대로 하면 예. 결국은 또 언론이 예상하는 대로 금요일이 유력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뭐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법부 쪽에 있는 정보를 모르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된 뭐 판사가 누구이고 실제 지금 공판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 유무죄를 나름 또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아직 윤석열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국힘에서 계속 예. 윤석열 파면 선고를 최대한 늦추려고 계속 한덕수를 그렇죠. 네. 먼저 선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고와 선고 뒤에 예.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한다 얘기는 안 했죠. 네.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계속했는데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 말은 전혀 귀등에도 안 듣고 저렇게 헌법을 완전히 유린한 세력들이 하는 말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가 이 뭐 윤석열 탄핵 심판에 뭐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런 구도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는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인데 예. 저는 뭐 FM대로 얘기하면 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일정이나 대법원 재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일절 뭐 관계 없는 거죠. 예. FM대로 얘기하면.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앞서 말씀하신 그런 구도로 본다면은 뭐냐면 어떤 주고받기식의 네. 그러한 뭐 구도로 본다라면은 지금 보수 정치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전 다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해주세요. 이거 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항소심 선고가 일단 나온 다음에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 아까 전에 금요일설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만 그것도 그쪽 말을 들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최대한 어쨌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도 다 늦춰주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다 들어줄까라고 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파면은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 예. 파면하려고 이걸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저울에 올려놓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감당하는 거는 뭐 헌법재판소의 몫이지만은 네.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동어반복적인 얘기가 저희가 이제 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이 얘기는 진짜 하고 싶진 않은데요. 뭐 언론에서도 그런 전망을 일부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최악의 수까지 내다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4월로 넘어가거나 네. 혹은 뭐 이재명 대표 3심 어간을 유념해 두고 지연할 만큼 지연한다라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자 재판관 등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되죠. 근데 그 전에는 예. 근데 거기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 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까지 뭐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거덜나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은 백혜련 의원이 그 탄핵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이제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돼서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는 과정에 계란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왜 이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느냐에 대한 심지어 뭐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나중에 국민투표로 하자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양쪽의 어떤 에너지가 몰리고 갈등은 더 커지고 사회적인 비용들이 어쨌든 들어가고 뭐 국민들의 감정은 상할 대로 다 상하고 지쳐가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이런 행위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뭐 헌재가 처리한 것도 있지만 그 지금 저기를 진공 상태를 만들고 뭐 경비 관련된 경찰을 몇 개 중대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경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저 장면에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저 기자회견 하고 있는 도중에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예. 또 바로 뒤에서 피켓팅을 했어요. 저는 뭐 장면에서도 봤고 실제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내가 이런저런 테러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해준 행위다 생각하고 저 오늘의 행위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기 실제로 제가 가봤는데 정문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현장에서 저희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비판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경계태세를 굉장히 뭐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도 이미 뭐 앞서 말씀드린 나왔고, 근데 그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건너편에 너무 인접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경찰 차량의 배치는 뭐 전부 다 이 도로를 꽉 막긴 했습니다만 정문 주변이 좀 허술하다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삶은 계란을 막 던지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전조 현상이 분명히 있었으면 저런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저런 일을 마음 놓고 백주대낮에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네. 지금 선고는 지연되고 주말에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쨌든 장외에 열릴 텐데 그때 사각지대에서 만약에 유사한 일이 이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이걸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편히 나가고 싶은 분들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대목에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참 이 타이밍에 사실은 윤석열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왜냐하면 뭐 썩 유쾌한 메시지는 아니어서 석방하고 나서 지금 12일 만에 메시지를 냈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하는 지지자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단식을 멈추길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생명이 더 소중하다 탄핵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증스럽죠. 생명을 지금 생명을 얘기합니까 지금
햄버거파 두목이 그 수첩에 쓴 거 보면은 생명을 아주 그 우습게 생각하죠. 예, 아주 경원시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뭐 누구를 죽이네 살리네 뭐 그러면서 뭐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뭐 이런 가증스러운 말을 하는가 총을 쏘네 만회했던 건 사실상 부부가 동시에 했던 거 아닐까요? 같이 네.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뭐 아주 뭐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지만 뭐 아무튼 예.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은 자칭 어쨌든 뭐 현직 대통령인 거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예.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뭐 소용이 없는 얘긴데 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망고 소용없는 얘긴데 거기에 걸맞는 메시지와 행태를 보이려는 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예요. 네. 그 단 한 번도 지금 이 난리를 친 거에 대해서 이 전체 국민을 향해서 이 지금 이 나오고 나서 전체 국민을 향해서 내가 미안하다, 네. 내가 반성한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단식을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단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쓰러져가지고 실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더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최소한 하려면 기대도 안 해요. 기대 안 하는데 예. 최소한 하려면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지.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편만 챙기는 그런 메시지를 여전히 내면서 자기가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1단계도 가증스럽고 2단계도 가증스럽고 3단계도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아주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뭐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은 파면이 되더라도 계속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예. 그 총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총을 사용할 수 있느냐, 총을 쏠 수 있느냐,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경호처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전 국민이 경악했는데 김건희는 한술 더 떴지 않습니까? 네. 총 안 쏘고 뭐 했냐? 네. 그러니까 이 윤건희 이 두 부부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얘기할 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고 사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놀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선을 넘는 것을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큰 화근이 이 불신의 화근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우리가 그 내란 종식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